하성이도 지금 시간이 사실 35분 넘었거든?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자, 항상 얘기하지만 얘들아, 그 데일리가 우리 이번 주에 본 데일리는 말 그대로 좀 실전 연습형 데일리라서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시간 내에 못 풀었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문제를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고, 결국엔 여러분의 시험도 정해진 시간 내에서 누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제한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육모 성적표가 나왔지. 육모 성적표 나왔지. 그래서 본인들이 좋든 싫든 그거 받고서 그냥 갖다 버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확인을 했을 거란 말이야, 본인들이 이번 육모 점수를. 그래서 그 육모 점수 관련해서 지금 쌤이 뭐 물어보진 않을 거고, 당연히 이제 시험 끝나고 쌤이랑 그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당연히 상담이지, 상담할 때 쌤이 좀 반영할 수 있게끔 그때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태로 오면은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근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는 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과목들은 뭐 정말 때려 죽여도 얘기하기 싫다. 근데 내가 뭐 억지로 죽어도 말해 막 이러진 않을게. 근데 영어 정도는 쌤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앞으로의 좀 방향성을 잡는데 쌤이 좀 참고를 해서 상담을 진행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성적을 기억해 주던가 아니면 성적표가 나온 걸 갖다 버리지 말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되고요. 자, 보면은 오늘 쌤이 나눠준 교재는 이제 파이널 체크라고 해서 말 그대로 총정리 교재입니다. 총정리. 그래서 파트가 총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을 보면은 좌지문, 우정리야. 쌤이 거듭 강조했던 내용 기억나니 혹시? 너네가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이 하나의 지문을 최소한 몇 번쯤은 봤지? 한 몇 번쯤 반복했을까? 자, 간단하게 생각해볼게. 학교 수업 때 하지? 그지? 학원 수업 때 쌤이랑 하지? 그 다음에 데일리에서 풀지? 그지? 그 다음에 워크북에서 풀지? 그 다음에 기출변형에서 풀지? 그지? 그 다음에 이번 주 총 이제 실전형 데일리 할 때 최소 한 문제 이상으로 접했지? 그럼 여러분이 이 하나의 지문을 접하게 되는 횟수는 최소 미니멈 6번입니다. 미니멈 6번. 그지? 그럼 지금 나랑 정리할 때 또 본다라는 건 7번째거든? 최소? 너네가 정말 최소치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자, 그럼 너네가 쌤 이 지문 처음 보는데요? 혹은 이 지문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 지문이 다양한 감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까지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지금까지 공부가 잘 안 됐다는 얘기지. 사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지금 우리가 이제 5주 차에 접어드는데 5주 차인데도 이런 내용이었어? 한다라는 건 안타깝지만 지금은 좀 늦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말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뭐가 버려지지 않은 거야? 좀 중학교식 학습 습관이 버려지지 않은 거야. 지문 잘 이해 안 가. 근데 아직 2주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물어보지. 다음 주에 해결하지. 이거 잘 모르겠어. 근데 시험 전에 보면 되겠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혹시나 지금 그런 지문들이 오늘 복습할 때 보는데 생겼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다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 좀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그 보면은 여러분 앞부분은 지금 쌤이 왼쪽에는 지문, 오른쪽에는 정리. 뭐를 정리해놨어? 어떤 문장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놨습니다. 너네가 봤을 때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장들이 있는 반면 이 문장 왜 나왔지? 싶은 문장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문장들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게끔 쌤이 오른쪽에 정리를 해놓은 거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누구냐면 얘야. 여기다간 별표 칠 필요 없어. 너네는 별표 칠 필요 없는데 쌤이 그냥 설명하려고 별표 친 거야. 얘가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간단해. 일단 요약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요약 문제 무조건 나오고요. 그 정발고, 이번에는 서술형이 없지만 서술형의 사실상 정발고의 시그니처 문제 중에 하나가 요약형이지. 빈칸 뚫어놓고서 지문에서 찾아서 빈칸을 채우시오 라는 유형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요약 문제가 또 좋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 여러분이 이 지문에서 필자가 이야기하는 바, 지문이 여러분한테 전달해주는 바를 최소 몇 가지는 뽑아내야 돼? 2가지는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어휘를 최소 2가지는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오늘 정리를 할 거야. 근데 이거 다 안 끝나. 오늘 20지문 볼 거고 나머지 10지문 우리 이제 직보 시작할 때 직보가 총 3시간이거든? 앞에 1시간이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2시간 중에 50분은 실전 시험, 파이널 테스트 보고 그 나머지 1시간 10분은 채점 및 확인, 피드백, 질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절반 이상의 지문들을 쌤이랑 다 둘러볼 건데 집 가서 너네가 영어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 공부할 때 손을 봉인해 놓고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건 공부가 아니라 그냥 독서입니다. 독서. 자, 그럼 너네가 할 수 있는 걸 얘기해 줄게. 잘 봐. 이거 그대로 따라하면 돼. 내가 한 줄 요약 정리를 해놨잖아. 그럼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하성이가 출제자야. 여기 빈칸을 2개 뚫어서 내가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이 한 문장으로 지문 전체가 요약이 돼. 그럼 여기다가 딱 빈칸을 2칸 뚫을 거야, 하성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아리스토텔레스에다 뚫을까? 안 뚫겠지. 그럼 너네가 생각했을 때 이 지문에서 핵심 어휘로 사용된 2가지 표현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지? 자, 그럼 첫 번째, 감각은 특정한 몇 가지로 명확히 나눌 수 없으며 범주에 맞추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연구해야 된다. 쌤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2파트로 쪼갤 거야. 2파트로 쪼갤 거야. 그럼 각각의 파트에서 실질적인 핵심적인 표현은 뭘까? 첫 번째, 감각은 특정한 몇 가지로 나눌 수 없으며 에서 어디에다가 여러분이 빈칸을 뚫어버리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태연아, 채원이라면 어디에 뚫을 것 같아? 일단 이 지문이 얘기하는 게 감각은 뭐 할 수 없다야. 첫 번째. 나눌 수 없다지. 그러니까 첩쌤 같으면 명확히 나눌 수 없음에 뚫었을 거야. 자, 그 다음 2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에 맞추기보다는 빈칸을 뚫진 않겠지? 어디에 뚫는 게 이상적일 거야, 재용아? 그렇지. 있는 그대로 연구해야 된다. 에 뚫리겠지. 그럼 봐봐. 여러분이 이 지문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2가지 표현을 찾아냈어.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 여기까지만 했다. 그럼 여러분 무슨 공부한 거야? 국어 공부를 한 거지. 이 문장을 보고 중요한 2파트가 뭘지 뽑아내는 국어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는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2가지 내용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 지문에서 찾아야 되겠지. 이 내용이 지문에 어디 들어있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됐는지를 찾아야 되겠지. 여기까지가 쌤이 권장하는 복습 방법입니다. 이것까지 원활하게 다 돼. 그럼 뭐 더해봐? 5, 6, 7번 문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2, 3, 4번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8번, 9번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가 여러분이 문장을 읽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질문을 한다가 되겠지. 또 수업 영상을 다시 돌려본다가 되겠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네는 넘길 필요 없어. 나만 넘길게. 여긴 없다. 미안해. 너네 책에만 있다. 그 뒤에를 보면은 총 정리 자료가 있습니다. 총 정리 자료. 그건 말 그대로 모든 그 지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집약해 놓은 자료야. 참고로 얘기하지만 그건 쌤이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내가 사온 자료야. 근데 내가 그걸 넣어 놓은 이유는 자, 일단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참고를 해. 근데 봐봐. 그것만 보고 공부하는 거는 문제가 많아. 보면 알겠지만 어떤 상태야? 과잉 정보야. 과잉 정보야. 모든 게 다 나와 있어. 어법부터 흐름부터 그지 뭐 오답률, 단어 그냥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0지문을 영어만 공부하지 않는 심지어 이번 기말고사 대비하는데 이 30지문을 그거를 통해서 다 외우려고 한다? 그럼 문제가 발생하겠지. 자, 그럼 그건 쌤이 준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복습을 해야 될 부분은 어디야? 이 앞부분입니다.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겼어. 혹은 어법적 구조에 대해서 질문이 생겼어. 하면은 보다 자세히 참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뒷부분입니다. 쌤이 애초에 그거를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쌤이 또
다른 학교한테도 다른 학교? 정발고 2학년한테 그걸 똑같이 나눠줬어. 뭘 보고 앉아있어? 쌤 이거 오답률이 이렇게 높았네요. 쌤 이거 정답률이 이렇게 낮았네요. 이러고 있어. 얘들아 그 오답률 정답률은 너네가 풀게 될 문제의 오답률 정답률과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지? 애초에 유형도 다를 뿐더러 그 오답률 정답률은 뭐야? 모의고사 오답률 정답률이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지문을 문제를 처음 보고 이 지문 뭐야? 라는 상태로 푼 거고 우리는 쌤이 아까 얘기했지 최소 7번의 복습을 하고 시험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오답률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가 쌤이 얘기한 전반적인 여러분이 받은 파이널 체크의 구조랑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얘기를 해준 거고 이제부터는 수업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수업 총 몇 지문? 20지문 복습합니다. 근데 템포가 빨라 얘들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처음 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템포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고 그 빠른 템포 속에서 본인이 쌤이 저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체크해야 됩니다. 질문으로 빼야 돼. 알겠지? 무조건 빼야 되는 거고 자, 나는 형광펜을 기본적으로 딱 2가지 색깔만 쓸 거야. 형광펜 2가지 색깔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펜 2개 해서 네모 쳐. 다른 색깔로. 각각 파트에. 그러니까 어찌됐든 상반되는 2개의 색깔의 형광펜을 나는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디폴트 값을 형광펜 무슨 색? 파랑색으로 할 거야. 파랑색. 그러니까 이 파랑색 형광펜이라는 건 지문의 주제와 일치하는 내용, 필자의 주장, 핵심 문장과 관련된 표현들은 파란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 지문에서는 감각이 다양하다잖아. 지문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감각은 5가지 범주로 한정될 수 있다야 없다야? 없다야.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다 파란색으로 칠 거야.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내용이 지문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나오지? 누구의 내용이 나와?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이 몇 개다라고 얘기해? 5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지문의 주제랑 요지랑 반대되는 내용은 쌤이 빨강색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형광펜으로. 근데 봐봐. 너네는 파랑, 빨강 맞출 필요는 없어. 뭐만 맞추면 돼? 본인이 색깔을 2개를 정하고 메인과 그거에 반대되는 색깔만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쌤이 권장하는 건 메인이 되는 건 여러분이 원래 체크했었던 뭐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형광펜이 될 거고 반대가 되는 색깔은 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겠지.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할 건데 내가 형광펜 치는 건 최소치야. 최소치. 지문을 쌤이 다 훑으면서 설명을 할 건데 저거 무슨 내용인지 나는 잘 헷갈려. 그럼 본인은 적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쌤이 그냥 얘기했는데 저거 모르겠어. 그럼 바로 별표 쳐놔. 바로 물음표 찍어놔. 질문할 수 있게. 자, 보자.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감각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2370년 전에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 5가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감을 이야기를 하지. 근데 이 5가지 감각은 however, 역적으로 받아주면서 현대의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뭐가 있대? 그것에 대한 의심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할 이유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했어? 몇 가지를? 놓쳤기 때문이야. 그 놓친 게 뭐냐면 첫 번째, the perception of your own body. 스스로의 몸에 대한 인식도 놓쳤고 그 다음에 균형 감각도 놓쳤지. 이것만 더해도 대충 감각이 몇 개야? 7개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5개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동물들은 또 뭐를 가지고 있대? 범주화하기에 심지어 더 어려운 감각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시가 등장하지. 뭐 냄새를 맡는다던가 혹은 열을 감지한다던가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예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대놓고 나와주지. 감각들은 제한된 수의 명백한 종류로 제한될 수 혹은 divided 나눠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리안 버켓으로 애니멀 동물의 감각들을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 대신에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직역하면 양동이가 되는데 이 양동이가 뜻하는 건 뭐였지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한 감각의 범주화가 되겠지. 얘들아, 이런 거 지금 보고서 내가 모를 것 같다, 헷갈릴 것 같으면 따로 적으라는 얘기야. 아리스토텔리안 버켓이 뜻하는 바가 뭐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의 범주화라고. 자, 이 내용은 우리 노트 테이킹에도 원래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적으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 We should study them for what they are. 그들이 있는 그대로, 그 감각들이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가 지향해야 되는 바지. 자, 이제 느낌 좀 잡히지 얘들아? 어떤 식으로 지문들을 볼 건지. 자, 다음. 자,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왜? 잠재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잠재력만 가지고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잠재력이라는 게 결국 구체적으로 뭐를 뜻하는지를 지금 찾아야 되겠지. 파란색으로 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대. 근데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처럼 보여? 이것처럼 보여. 고귀하고 높은 목표로 보입니다. 야, 근데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뭐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자, 우리랑 같은 모든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 누구로서? 학생으로서, 노동자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근데 그냥 노동자, 시민이기만 하면 안 되고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요소들이 더 광범위하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생각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얘기를 했잖아. 이 사람들 뭐 했어? 아이디어를 먼저 뭐 했지? 그렇지. 공유했고, 그 다음에 공유함으로써 남들에게 뭐를 추구했어? 그렇지. 의견과 피드백을 추구했지.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또 동반되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through diligence and experience. 근면과 경험이 있었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였지. We all have the potential to be leaders. 우리는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랑 반대되는 개념이야 지금? 굳이 표시하자면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지. 리더십이라는 건 고귀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옥한 토지를 유지하기 위한 작물순환의 이점.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서 보고 있는 지문들은 이번 연도 3모의 20번대 지문들이어서 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그냥 이렇게 빠르게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치고 다 넘어갈 수 있어야 돼, 본인들도. 자, 봐봐. 작물순환의 이점인데 결국에는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작물순환의 이점에 대한 얘기를 해, 안 해? 안 하지. 처음에는 뭘 얘기해? 작물순환을 어떻게 하는지, 작물순환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 다음에 이점이 어디 나와 있어? 몇 번 문장에 나와 있지? 그렇지, 6번에 나와 있지. 6번 바로 체크할게. 바로 각각의 작물은 enrich the soil for the next crop. 다음 작물, 즉 그 토지에서 자랄 다음 작물을 위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대. 그래서 이렇게 비옥하게 만드는 윤작, 작물순환의 특징이 뭐였다? 이러한 종류의 농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지속 가능합니다. 이게 장점이었지. 그럼 위에는 뭐였어? 다 그냥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뭔지, 윤작이 뭔지. 근데 쌤이 이거 데일리 냈던 거 기억나? 데일리 뭐 냈었지? 이거 냈었지. In the year 3,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작물의 배치를 서술하시오라고 냈던 거 기억나니? 네 번째 해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거야. 왜? 작물 종류가 3개니까. 한 번씩 다 돌고. 근데 세 번째 해에는 어떤 구조일까? 라고 쌤이 물어봤었는데 이 내용만 명확하게 잡아놓으면 사실 이 질문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법적으로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 자, 여기서부터 조금 추상적으로 가기 시작해. 여기는 쌤이 몇 가지 색깔? 2가지 색깔을 좀 쓸게. 왜 2가지 색깔을 쓰지? 명확하잖아. 해야 될 거. 뭐야? 뭘 해야 돼? 멈춰야 돼. 하지 말아야 될 거. 계속해서 더 하는 거. 명확하지? 2가지를 표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Working around the whole painting. 자, 바로 뭐가 나왔어? 파란색이 나왔지.
그림 전체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데? You can stop at any point. 너가 어디에서든지 멈출 수 있는 걸 의미한대. 근데 뭐 하는 것보다는 concentrating on one area. 한 지역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체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건 너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멈추다라는 게 장점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지. 그나마 얘기한 건 뭐야? 멈춰도 끝났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 자, 예술가들은 뭐를 어렵게 느껴? Stop painting. 언제 멈춰야 될지를 아는 걸 어렵게 느껴. 그리고 it can be tempting, 유혹적이야. 뭐 하는 게 유혹이 된대? 그렇지. Keep on adding more to your work. 너의 작품에 계속해서 더하는 게 아주 유혹이래. 자,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어? 3번 문장에서? 그림으로부터 몇 발자국 물러난다. 즉, 뭐 하란 얘기야? 멈추란 얘기가 되겠지.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멈추는 거에 대한 목적은 뭐야? 나왔지. 너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자, putting too much into a painting. 빨강이야, 파랑이야? 하성아, 그림에 너무나 많은 것을 넣는 것. 지향해야 될 행위야, 지양해야 될 행위야? 그럼 빨강이야, 파랑이야? 빨강이 돼야 되겠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첫 번째, 망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이게끔 할 수 있다? 과도하게 작업되게끔 보이게 할 수 있다. 자, 이거 굳이 표시하자면 얘에 대한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온 거고, 아까 멈추는 것에 대한 결과도 나왔지. 결과라기보다는 효과가 되겠지. 효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안 멈추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망치고 과도하게 작업되게끔 보이게 한다. 자, 그래서 너가 만약에 언제 지금 그림이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일단 뭐 하래?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래. 그리고 신선한 관점, 뭐야? refresh된 관점을 가지고 다시 와서 확인하세요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너가 뭐를 결정할 수 있을 거야? 너의 그림의 어느 구역이 would benefit, 득을 볼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래. 뭐로부터? 추가적인 그림을 더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들아, 이 질문에서 뭘 생각해야 돼? 그림에다가 무언가를 더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나쁜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림을 너가 더함으로써 너의 이 기존의 그림이 득을 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선,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선 뭐를 해야 된다야? 멈춰야 된다.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지. 자, further refinement 보고서 이거 무조건 빨강색으로 잡으면 돼? 안 돼? 얘는? 안 되겠지. 자, 그 다음 기후변화가 생명체의 분포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얘들아, 기후변화가 생명체의 분포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 결국에는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생명체는 뭐 해야 된다야? 이동해야 된다야. 근데 우리가 뭐 움직일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도 뭐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지. 그럼 핵심 포인트는 이동이 되겠지. 이동. 자, 각 모든 종들은 기후적 요건이 있대. 근데 그 기후적 요건이 바뀌면 얘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 이동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문의 앞부분이었고, 바로 나오지. Species are forced to follow. 종들은 따르도록 강요를 받습니다야. 뭐를? 변화를 따르도록.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내용이 모든 생명체들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장을 보면 한번 또 나오지.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태어난 장소로부터 어떻게 해야 된대? 떠나야 한대. 어떤 장소로? 그것이 생존하고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는 장소로. 그 말은 뭐야? 생명체는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재강조지. 그리고 7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 결국에는 fossil이라는 건 뭐지, 얘들아? 화석이잖아. 화석은 증거야. 뭐에 대한 증거? 나무와 같은 생명체들, 즉 나무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보이는 생명체들조차도 뭐 했다? 이동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동했다, 이동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지문이었죠.
자, 다음. 자, 여러분. 수면 중 동물이나 사람이 가지는 특징. 이거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였지? 다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환경적 자극에 대해서.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 자, 막간 질문이야. 본인들이 머릿속에 지금 한 단어가 떠올라야 되고,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찾아서 파란색으로 형광펜 그어볼래, 너네? 환경적 자극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한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한 단어? 그러니까 한 개의 표현이지. 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지문에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찾아볼래? 바로 체크했어야 됐고, 이거에 대한 좀 힌트를 주자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 자, 보면은 결국에는 한 줄 요약 봐봐. 잠든 동안 환경 자극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건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이거는 결국 뭐라고 불러? 지각적 이탈, 지각이 이탈로 부르지. 근데 이 지각의 이탈 없이도 졸음의 중간 정도의 상태를 이용해서 수면의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하면서 지문이 마무리됐었지. 자, 보면은 지각적 이탈, 지각이 이탈하는 얘기라는 표현은 대놓고 5번에 등장을 했지. 5번 문장에 지각의 이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자. 첫 번째 얘기하는 거. 야, 가장 충격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래? 이거래. 뭐 하는 동안에? 자는 동안에야. 자는 동안에는 환경적 자극에 일반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야, 일반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래로 뺀다라고 얘기했었지. 이렇게 뺐었지. Do not respond normally가 뜻하는 바가 뭐였다? Functionally blind였다. 기능적으로 장님이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얘들아,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시로는 어떤 감각이 나왔지? 이 지문에서 시각이 나왔지. 근데 우리는 감각이 총 몇 개야? 5개라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밖에 봤으니까 뭐 범주할 수 없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각은 5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시는 시각만 나왔지만 다른 감각들도 다 포함이 돼, 안 돼? 돼. 어디 나와 있어, 그 내용이? 몇 번 문장에 나와 있지? 다른 감각들도 지각의 이탈을 경험한다, 포함한다. 몇 번 문장? 3번 문장에 나와 있지. 이거 놓치면 안 돼. Same with the other sensing system. 이거 내용일치 관련해서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각만 나왔다고 시각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감각도 똑같아.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때? 잘 때 내가 하성이 툭툭 쳐도 깊게 잠들면은 누가 치는지 안 치는지 알아? 몰라? 몰라. 촉각의 지각의 이탈이 일어난 거지. 그치? 자, 감각들은 are registered. 얘들아, 감각이 등록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등록이 돼. 근데 but not processed normally. shortened or weakened. 이게 다 뭐야 지금? 지각의 이탈에 대한 내용이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5번에서 얘기하는 건 지각의 이탈이라는 건 뭐처럼 보여? 잠을 보호하는 기능처럼 보여. 야, 생명체를 보호하는 기능은 아니고 잠을 보호하는 기능처럼 보여. 그래서 일부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 이것은 잠에 대한 정의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잠을 보호하는 것 뿐이지 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필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 잠의 정의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잠이라는 건 지각의 이탈 없이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이 필자 의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물들은 졸음의 중간 단계를 이용한대. 뭐 하기 위해서? 수면에 이점을 얻기 위해서. 뭐 없이? 또 나왔지? total, 완전한 지각의 이탈 없이. 그래서 쌤이 이거 무슨 맥락으로 설명해 줬는지 혹시 기억나니?
수면의 장점이 얘들아 뭘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회복이 되겠지. 뇌의 휴식이, 뇌는 사실 쉬지 않긴 하지만 하여튼 어쨌든 휴식의 측면이잖아. 근데 야, 내가 동물이야. 근데 밖에서 자. 지각의 이탈이 발생해. 그럼 뭐 할 확률이 높아져? 그치, 살해당할, 죽을, 잡아먹힐 확률이 높아지잖아. 근데 수면은 취하긴 취해야 돼.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어떤 상태를 이용해? 잠의 중간 단계의 상태를 이용을 해. 너네도 마찬가지지. 수업 시간에 뭐해? 완전히 자? 아니야. 졸잖아. 외부적인 반응에, 자극에 반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잠은 자고 싶어. 수면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졸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였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다음. 자, 어린아이들을 위한 스포츠 환경의 조정. 조정 왜 해야 됐지?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스포츠 환경에 참여하는 건 지문에서 찾아 어떻다라고 보인다라고 얘기했어. 어른들의 스포츠 환경에 참여해서 성공하는 것은 어떻게 보인다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impossibilities. 불가능하다라고 보이고 혹은 매우 어렵다라고 보이고 이번 문장도 is unlikely. 쉽지 않다라고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이거 내용적으로 한번 살짝만 정리할게. 자, 의미 잡아야 됩니다. common sense가 무슨 뜻이지? 흔한 생각이지? 흔한 생각. 근데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흔한 생각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어떤 생각?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흔한 생각이라는 건 어떤 생각이야? 쌤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 윗문장 1번에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2번에 사람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1번과 2번이 뭐야?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잖아.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이 다 뭐로 잡힌다고? 커먼 센스로 잡힌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돼버린 거야? prevailed. 만연해버린 거야. 그럼 다시 이러한 생각이라는 건 답이나 어떤 생각이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게 만연했대? 누가 뭐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만연했대. 그렇지. 어린아이들의 어른의 스포츠 환경에서 참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만연했대.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야 되겠지. 다양한 스포츠들이 뭐 했대? 어린아이들을 위한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의 예시로 등장한 게 첫 번째, T-ball. 두 번째, flag football. 그 다음에 smaller and lighter ball. 그 다음에 smaller field. 이거 다 뭐야? 아이들을 위한 조정이지. 그 다음 모두 다 뭐를 가지고 있대? 어린이들을 위한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대. 이 경쟁 구조라는 건 shorter time periods. 더 경기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더 팀의 규모가 작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 수업할 때 예시 들었던 게 뭐였어? 어린이들은 축구할 때 90분 안 합니다. 전후반 30분 30분씩 해서 총 60분 하고 11명씩 안 합니다. 7명씩 해서 7대 7로 경기를 합니다. 이게 뭐야? 어린이들을 위한 경쟁 구조가 됐고 선생님이 예시로 얘기를 해줬었지. 자, 유사한 방식으로 결국에는 뭐 했대? court areas, balls and rackets를 조절했대. 누가? 테니스가. 자, 근데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오지. 이러한 조정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progressive가 무슨 뜻이야? 점진적이야. 그럼 서영아, 여기서 왜 점진적이라고 얘기했을까? 조정들이 점진적이래. 점진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왜 이러한 조정들이 점진적이다라고 얘기했을까? 선생님 지금 답까지 같이 영화편 쳐버렸는데? 채연아, 왜 점진적이라고 얘기했지? 조정이라는 건 어떻게 발생하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 없어. 멀리 갈 필요 없어. 지금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점진적이야. 뭐와 연관이 있어?
나이와 연관이 있잖아. 얘들아, 나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돼? 늘어나잖아. 나이는 너네 내년에 몇 살이야? 아, 모르나? 너 내년에 18살이고 내후년에는 19살이고 그 다음 년에는 20살이잖아. 점진적으로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지. 근데 이러한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 환경의 조정 또한 어떻대? 점진적이래. 얘네가 나이를 먹는다는 얘기야 그럼? 아니지. 아이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조정도 점진적으로 어떻게 된다? 바뀐다가 되겠지. 하성아 맞아? 맞아? 얘들아 봐봐, 생각해봐. 6살짜리 애들이 테니스를 치는 코트랑 14살짜리 애들이 치는 코트랑 똑같이 쓸까 다르게 쓸까? 다르게 쓰겠지. 16살짜리 애들이 테니스 치는 코트는 규모가 원래 규모의 반밖에 안 돼. 근데 14살짜리 애들이 치는 코트는 원래 규모의 한 3분의 2 정도야. 19살부터는 원래 성인들의 규모야.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지. 점진적이다. 서영아! 일어나. 야, 마지막 수업인데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일어나, 서영이. 일어나. 자, 지금 너희 슬슬 좀 정신이 나가려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아서. 자, 리마인드 합시다. 우리 직보 언제죠? 시험 전날, 영어 시험 전날. 너 영어 시험 언제야? 그지? 금요일이지? 그러면 영어 직보는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 목요일까지 우리 기간을 계산해보자. 오늘 토요일이지? 1, 월, 화, 수, 목. 와, 5일이나 있네. 근데 5일을 다 영어에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너네 시험 언제부터 시작이야? 그지? 화요일부터 시작 아니야? 그지? 그럼 월요일부터는 화요일 보는 거면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지? 그럼 너네가 오늘 영어 수업 들어. 그럼 맥시멈으로 영어를 할 수 있다. 언제까지야?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그 다음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야? 직본날이야. 직본날.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잘해야 돼. 지금 쌤이랑 정리할 때 최대한 정리를 많이 머릿속에서 본인들도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정리가 약간 안 됐다. 그걸 어디서 정리하라고? 오늘 밤이나 내일 정리해. 근데 쌤 저 급한 과목들이 더 수학이, 국어가. 그러면은 정리가 안 된 걸 지문으로 빼냈다가 언제 하라고? 직보 때 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이렇게 수업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야 이거 해설 수업을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직보 때 오면은 아까 얘기했지. 별로 미안해. 그 나머지 10집은 그때 하긴 할 건데 그때는 사실 메인은 뭐야? 파이널 테스트랑 피드백이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여러분 힘든 거 쌤도 너무 잘 알아. 왜? 나도 힘들거든. 나도 힘들어. 근데 너네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지? 힘들 거 쌤이 충분히 알고 공감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도 돼. 그지? 힘들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안타깝지만 우리의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가 보고 있는, 그지? 힘든 거를 그만큼 더 잘 참고, 자고 싶은 거를 좀 더 잘 참고, 놀고 싶은 거를 조금 더 잘 참을 수 있는 학생들을 선별하는 게 결국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현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고 싶다고 자, 놀고 싶다고 놀아. 기분은 좋겠지만 현재 성적을 평가해야 되는 현 상황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지. 언제까지만 참아? 5일만 더 참아. 5일만 이 딱 악물고 참고 공부해. 그 다음 시험 끝난 직후에는 조금은 풀어줘도 됩니다. 시험 끝난 직후까지 시험의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번아웃 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완전히 풀어져가지고 기말 끝났으니까 이제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기말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는 나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후회 없이 시험 봤다. 조금 내 스스로에 대한 포상을 해주자. 그게 뭐 다양할 수도 있겠지. 맛있는 걸 많이 먹은 걸 수도 있고, 가족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널브러져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일주일 정도는 딱 괜찮아.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지. 5일만 더 힘내자 얘들아. 얼마나 힘내고.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자 동시에 비극적인 소식은 너네 생각에 따라 다를 거야. 이제 2년 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2년이나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2년 뒤 오늘은 너네가 뭐가 확실히 정해져 있을 거야. 내신을 할지 정시를 볼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져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얘들아 너네가 2년 뒤 오늘에 선택지가 난 많았으면 좋겠어. 내신도 하고 정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쩔 수 없이 정시 파이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힘내기를 바란다라는 쌤의 바람이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는 개별적으로 시험 끝나고 쌤이 좀 개별적으로 해주고 싶었던 얘기들도 있으니까 막 다빈아 왜 그랬어? 왜 공부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 보자. 이런 거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들은 시험 끝나고 쌤이랑 좀 자세히 얘기해보자. 자, 봅시다. 정신 차리고 37번. 잉카 제국 뭐 잘했대? 도보로 메시지 전달 잘했대. 이거 뭐야? 정보 전달 글이지. 정보 전달 글이기 때문에 쌤은 팩트 위주로, 정보 위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긴 한데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뭐 했대? 여러분 이 단어는 기억해야 돼. 동사로 쓰였지. excel. 동사로 쓰였을 때 무슨 뜻이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는 뜻이었지. 그러니까 잉카 제국은 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매우 뛰어났대. 자, 어떤 식으로 뛰어났냐면,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배치됐어? 왕도에 배치가 됐어. 왕도. 왕도에 배치된 이유는 두 가지지.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고, 왕에게 오는 보고를 전달하기도 위함이지. 그래서 이 뒤에 나오잖아. 얘네들은 한 방향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을 봤어? 양방향을 봤지. 자, 차스키라고 불리면서 그들은 4명에서 6명의 집단을 이루고 허츠,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두막은 1에서 2마일 정도로 간격을 두고 길에 따라 배치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젊은 남성임과 동시에 good runners,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both directions에 대한 표현은 위에서 했었죠. 그대로 끌고 내려오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했다? both directions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들이 만약 보면은, 자, 5번, 6번, 7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구체적인 방법이지.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뭐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가 달려와. 그럼 어떻게 돼? hurry out, 뛰어나와.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그지? 자, 그러면은 when a messenger near the next hut, 다음 오두막에 다가갈 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버린 거야? 메시지를 3번에서 4번 정도 외치는 거지. 그러면은 그럼 결국에는 그걸 들으러 나온 사람이 듣고 그 다음 출발을 하겠지. 이게 이제 방법이었고, 근데 이제 여기에 특징이 하나 나오긴 해. 멀리서 오는 사람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이 오두막들은 어디에 배치됐어? high ground, 높은 지대, 고지대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아,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들어야 돼. 지금 계속 졸리잖아. 한 번 졸리면 어쩔 수 없어 지금. 자, the Inca Empire could relay messages 1,000 miles in 3 or 4 days under good condition. 자, 좋은 조건 아래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한 좋은 조건이라는 건 뭐야? 첫 번째, 이 위에 모든 게 다 지켜져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 집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집에서 조심해야 될 거 뭐였지 얘들아? 지칭 봐야 됩니다. 지칭. 우리 수업할 때도 정리했었거든? 뭘 정리했었는지 기억나니 혹시? When a messenger, 자, 이 메신저를 1번이라고 잡을게. 뒤에 등장하는 he는 1번이야? 아니면 2번이야? 다가가는 메신저가 1번이고 그 오두막에서 대기하고 있던 메신저가 2번으로 잡았었어. 기억나지? 그럼 여기서 he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지. 외치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The one who was running out to meet him. 이때 one은 몇 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 되겠지. 그럼 결국에 우리 5번 문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자. 자, 우리 7번 문장에서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자면 if they caught sight. 자, 누군가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은 달려오는 사람이야? 오두막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야?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지.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지. 그 다음에 they hurried out. 그들은 뛰어나갔어. 1번이야, 2번이야? 뛰어나온 건 누구야? 당연히 2번이 되겠지. hurried out이라고 했잖아. 밖으로 뛰어나갔다. 원래는 오두막 안에 있다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그럼 이때 그들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동물들마다 특정한 필요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되는 치료 활동. 자, 이거 뭐야? 모든 치료 과정은 다 어때야 된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모든 치료 과정은 다? 그렇지, 고마워.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달라야 한다. 자, 봅시다. 야, 어떠한 두 동물도 서로 같지? 않습니다. 야, 심지어 같은 배에서 나온 동물도 서로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도 다를 거래? 환경적인 요소들 또한 동물들이 어떻게 치료에 반응할지를 결정을 짓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든 게 구조센터에 있는 고양이와 집에서 자란 고양이는 어떻게 반응할 거다? respond very differently. 매우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5번, 추가적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물과 물리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물은 또한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치료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돼? 다르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문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뭐야, 얘들아? 다르게라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계속 쓰고 있지. 다르게. 위에는 뭐라고 써서? 같지 않다. 똑같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하나 있었는데, 각각의 치료는 그 동물의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하도록 조정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should be adjusted 또한 무슨 얘기야? 다르게 조정되어야 된다랑 같은 맥락이지. 근데 이거는 우리 그냥 따로 정리를 할게. 기억해야 돼. 너가 뭐 함에 따라서 배울 거다라는 얘기였어? 그치, 경험이었지, 경험. 너가 경험을 함에 따라서 배울 것입니다. 뭐를 배울 것이야? 이걸 배울 거야. 치료라는 것은 지속적인 배움의 과정이다라는 걸 배울 건데, 야, 지속적으로 너가 뭐를 배운다라는 얘기야? 이 지문의 주제지. 너가 경험을 함에 따라서 치료라는 건 뭐라는 걸 지속적으로 배울 거야? 동물마다 다 다르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동물마다 다르다는 것을, 다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 을 배우는 지속적인 학습의 과정입니다. 자, 다음 규범의 의미와 규범의 차이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 자, 지금 보면은 이 지문이 장문이거든. 장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규범이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파트였고, 그 다음에 그 규범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두 번째 파트였지. 자, 먼저 봅시다. 규범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한대. 쌤이 이거 데일리에도 냈었다. 규범이 하는 두 가지 기능을 여러분이 체크해 볼래? 멀리 갈 필요 없어. 앞부분에서 바로 나오지. 규범은 어떤 역할을 하지? 그렇지. 일반적인 것을 정의하고 무엇이 일반적인지를 정의해 주는 게 규범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주지? 그렇지. 우리의 사회적인 삶에 대한 해석을 가이드,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예시? Thank you example. Thank you 예시가 등장을 하지. 앵글로 사회에서는 사소한 거에 대해서도 고마워해, 안 해? 앵글로 사회에서는. 여기 잘 봐야 돼. 그지? Who has just done something to help, such as open a door for you, point out, just drop something, or give you directions. 하지. 고맙다고 합니다. 앵글로 사회에서는. 그게 뭐야? 규범입니다. 근데 규범의 특징 등장해. 자, 잘 봐야 돼. 규범은 강제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뭐는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렇지.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면 책임이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지키지 않았을 때 너가 어떻게 돼? 찍혀. 그다음 두 번째, 지키지 않았을 때 그건 어때? 놀랍고 비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자, 그러면 쌤이 예시를 뭐 들어주는지 기억나 혹시? 쌤이 야, 강제성은 없는데 비난을 받을 만한 예시. 어떤 예시였지? 뭐 예를 들어서 쌤이 애기가 있어. 애기가 있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쌤이 떠난 거야. 애기랑 와이프를 두고. 얘들아, 그냥 예시야. 그래서 쌤이 그렇게 나 아직 결혼도 안 했어. 자, 떠났어. 근데 쌤이 예를 들어 이혼을 했어?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이혼 절차를 다 밟고 이혼을 한 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아기를 키워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다만 나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을 거지. 얘들아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잠깐 오해할까 봐 무서운데, 그지? 그럼 비난을 받을 만한 나는 자격이 있는 거지. 에이, 비난 받잖아. 그 이유는 뭐야? 우리나라의 규범이 어때?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가 우리나라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 이제 규범에 대한 예시였고, 자, 여기서부터 질문의 흐름이 바뀝니다. 규범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였고, 이제부터는 규범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결국에는 규범이 어떨 때 문제를 일으키냐면 다른 공동체의 규범을 모르면 문제가 됩니다. 모르면. 간단하지 얘들아. 모르면은 규범을 지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런 애 땡큐 예시를 그대로 끌고 내려왔어. 근데 이번엔 어때? 사소한 거에 대해서 고마워해 안 해?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너가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규범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는 결국에는 똑같지. 우스꽝스럽게 들릴 것이고 예상치 못하게 들릴 것이고 놀랍게 들릴 것이고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너가 뭐 하면 사소한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면 이퀄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자, 그 다음 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세의 법칙 경제 개념에 대한 지문이었고 쌤이 특히나 조금 공을 들여서 설명을 했던 게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지. 비유적인 표현. 근데 너네가 한 가지만 딱 중심적으로 잡아놓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일단 보자. 세이의 법칙의 정의부터 봅시다. 자, 세이의 법칙이라는 건 뭐를 주장하냐면 Everything that's made will get sold. 생산되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될 거다? 판매될 거다. 그러므로 경기 침체와 해고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뭐야? 세이의 법칙이지. 괜찮아? 이게 세이의 법칙의 정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누가 등장해? 빨간색으로 펜으로 해줄게. 비유가 등장합니다. 비유. 누구는 누구다? 소비의 정도가 수위, 물의 높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거부터 잡아야 돼. 소비의 정도가 올라가면은 물의 높이, 수위는 올라가 떨어져. 올라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거 이퀄 이거잖아. 그럼 얘가 오르면 수위도 올라야지. 그지? 그럼 수위가 떨어진다라는 건 소비의 정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떨어진다라는 얘기겠지. 소비의 정도라는 건 뭐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를 얘기를 하겠지. 돈을 많이 쓴다? 소비의 정도가 올라가. 돈을 적게 쓴다? 소비의 정도가 떨어져. 서영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졸리면은 알아서 일어나서 들어, 서영아. 알겠지? 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중간중간 계속 서영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야 돼. 세이의 법칙은 적용되는데 왜 적용돼? 아까 세이의 법칙이 주장한 바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돈을 다 쓰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왜? 그들이 얻은 돈도 결국 무언가를 팔아서 얻은 돈이잖아. 그지?
그럼 그렇게 생긴 돈은 또 써야 돼. 근데 what happens?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사람들이 뭐 하면 돈을 다 쓰지 않으면 뭐 하면서? 일부를 저축하면서. 자, 그래서 필자는 저축이라는 걸 서영아 뭐라고 표현했지? 저축을 뭐라고 얘기했어? 저축은? 저축은 뭐다? 저축은 뭐다? 나 무너져. 저축은 뭐다? 리키지. 하성아 뭐야? 누수지. 누수. 저축은 누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답이나 왜 저축이 누수라고 얘기를 했지? 계속해서? 그렇지, 소비를 해야 되는데 해 안 해? 안 해. 근데 리키지는 비유였잖아. 쌤이 욕조를 뭐에다가 비유했지? 쌤이 욕조 이꼴 뭐라고 얘기했지? 기억나는 사람? 욕조 이꼴? 그렇지. 욕조가 경제입니다. 그럼 이 경제를 굴러가기 위한 뭐가 있을 거야? 돈이 있겠지, 돈. 물이 뭐야? 돈이야.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는 거야? 욕조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우리는 욕조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개인이야, 개인. 자, 나 개인. 여기 있어. 내가 돈을 벌었어. 내가 물건을 팔았어. 그러면 경제에 있던 돈이 어디로 들어와? 내 주머니로 들어오겠지. 그럼 여기 있던 물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지? 수입이라고 얘기했지. earning입니다. earning. 괜찮아? 물이 빠졌어 안 빠졌어 이러면? 빠졌지. 근데 세이의 법칙은 야, 경제가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욕조에 물이 없어야지 망하겠지. 물이 정말 부족하거나. 근데 세이의 법칙이 가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벌었어. 빼서 내 주머니에 넣었어. 근데 다시 또 다른 물건을 사기 위해 이걸 어떻게 해? 욕조에? 써야 돼. 집어넣어야 돼. 그럼 물의 높이가 항상 어떨 거야? 일정하겠지. 그럼 경제가 망할 일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거를 집어넣어서 소비를 해야 돼. 소비를. 수입과 소비가 둘이 똑같아.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지. 그게 세이의 법칙이지. 번 모든 걸 다 쓴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근데 100%의 소비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났지. 사람들이 100%를 소비하지 않아. 뭐 해버려? 일부를 저축해. 저축. 그러면은 여러분의 욕조의 입장에서 봐봐. 내가 100만 원을 빼갔어. 근데 다시 80만 원만 넣어놨어. 그럼 물의 높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게 그려져야 돼? 떨어지는 걸 그려줘야지. 근데 아까 얘기했어. 수위 이퀄 뭐였어? 소비의 정도였지. 사람들이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을 다 써야 되는데 20만 원은 빼고 80만 원만 써. 그럼 소비의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야? 줄어들고 있는 거야? 줄어들고 있는 거지. 그럼 그와 동시에 수위도 어떻게 돼? 낮아져. 줄어들어. 이게 세이의 법칙입니다. 그럼 점점 물의 높이가 줄어들어. 그럼 우리는 전체적인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 물에 뭐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너가 뭐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Water level falling. 물이 떨어지는 걸 상상할 수, 수위가 낮아지는 걸 상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엔 무슨 뜻이야? 소비가 경제에서 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그럼 결국에는 발생하는 이 결과는 뭐지? 회사들이 덜 생산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과지, 결과. 표시해줄까? 이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결과이자 동시에 뭐야? 세이의 법칙에 오류가 되겠지.
현실에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이 지문에서 보고자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정의와 오류. 정의와 오류. 자.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지. 9지문 더 하고 오늘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 빨리 해볼게. 자, 정신 차리고. 매출 저하에 대처하는 전략. 키워드 두 가지지. 당연히 뭐야? 상품 홍보 전략의 조절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냥 조절하는 게 아니라 뭐에 맞춰서 조절해야 돼? 시장의 지위였지. 다른 말로는 현재 시장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였지. 자, 정리해봅시다. 자, 광고주들은 뭘 보여줬대?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대. 뭐 하는 데 있어서의 adapting their claims to the market status of the goods they promoted. 그들이 홍보하는 제품의 시장의 지위에 대해서, 시장의 지위에 따라서 그들의 주장을 조정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왔대. 그러면서 예시가 등장합니다. 뭐가? 효모의 예시가 등장하지. 효모는 최초에는 뭐였어? 이게 1번이지. 빵에 대한 재료. 1번이었어.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지? 시장 상황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사람들이 이제 빵 사 먹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효모에 대한 수요가 decreased,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한 거야? 고용을 했어. 광고주를. 뭐 하기 위해서?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2번 뭐로 바꿨어 이제는? soul of bread가 이게 1번이지. 더 이상 soul of bread가 아니라 이제는 important source of vitamins로 전환을 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로 바꿨어? 천연 완화제로 바꿨어. 그래서 쌤이 데일리에 뭐 냈지? 머지않아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뭘까? 추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 시장의 상황이 바뀌어서 시장에서의 지위가 바뀌었겠지. 지위가 올라간 거야, 낮아진 거야? 떨어진 거야? 낮아진 거야,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야, 비타민을 원천으로 파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판매량이 점점 떨어져. 그러니까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천연 완화제로 홍보 전략을 수정하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문의 핵심 표현 얘였지. 재배치였지. 재배치 이퀄 뭐였다? 얘랑 같은 의미였습니다. readjusting. 재조정이지. 효모의 재조정은 결국에는 뭐 하는 데 도움이 됐다? increase sales.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sales와 관련된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 목적이 4번 문장에도 뭐 하기 위해서?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고, 빨간색으로 바꿔서 얘기해 줄게. 효모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됐어? 떨어졌습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지. 자, 다음. 자, 감정은 신체 움직임으로부터 발생한다. 자, 이거 중요한 게 뭐였지? 결국 감정이라는 건 신체에서 발생한다. 즉, 신체가 감정보다 뭐 한다? 우선한다. 그 표현 어디 있지? 한 표현은 한 단어는 아니고 하나의 표현으로 요약하면은 신체의 우선성이었지. 몇 번 문장에 나와 있어? 그렇지. 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4번 문장에 지금 한번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와 있지. Emotions arise from our bodies. 5번, 6번은 뭐야? 예시지. 내가 억지로 입모양을 웃는 모습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야? 내 감정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였지. 이렇게 하진 않았고 연필을 무는 거에 대한 예시였지. 자, 근데 1번, 2번, 3번은 그럼 무슨 얘기였지? 1번, 2번, 3번 문장은? 예시를 보면은 1번 문장은 뭐야? 타인의 바디랭귀지는 나의 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2번 문장은 뭐야? 루이 암스트롱 씨가 얘기한 거. 너가 웃으면 세상도 웃는다. 자, 즉 1번이랑 2번이랑 같은 얘기지. 타인의 바디랭귀지는 나에게 영향을 줘. 내 바디랭귀지.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어. 내 바디랭귀지도 타인에게 영향을 줍니다라는 전제를 깐 거야. 근데 여기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야, 지금 우리 뭐에 대한 얘기밖에 안 했어? 1번과 2번에서는 신체에 대한 얘기밖에 안 했거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발생한대? 감정의 메아리가 발생한대. 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잘 봐. 이 지문에는 전제가 2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이 지문의 핵심 문장, 핵심 내용. 감정은 신체에서 비롯된다. 이게 1번이지. 근데 두 번째 전제, 타인의 바디 랭귀지, 타인의 신체는 나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내 신체도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봐봐. 서영아, 정신 차려. 감정은 신체에서 비롯돼. 근데 신체라는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나?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결국에는 신체는 복사가 일어나는데 결국 뭐도 일어나는 거야? 감정의 복사도 일어나는 게 맞겠지. 신체가 복사되면서 동시에 그 신체가 행위를 내가 복사함으로써 그 신체로부터 내가 감정이 유발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신체 얘기가 왜 나왔지? 처음에? 왜 보여준 거라고? 신체를 통해서 감정의 메아리가 일어난다. 그 이유는 뭐야? 감정은 신체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뇌는 마치 도시처럼 모든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작동한다. 자, 잘 봐. 선생님 이렇게 표시할게.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건 누굴 표시할 거야? 뇌를 표시할 거야. 당연히 빨강색으로 표시하는 거는 누구를 표시할 거야? 도시를 표시할 겁니다. 자, 야, 너가 도시를 보면서 질문을 받으면이야. 뭐라고 질문을 받아? 야, 경제가 어디 있어?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할 수 있대, 없대? 없대.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라는 것은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래. 근데 뇌 또한 어떻대? 같대. 한 구역에서 발생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어떠한 뇌의 구역도 고립되어서, 즉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지 지금. In brains and cities, 도시와 뇌에서 모든 것들은 emerges, 발생하는데 뭐를 통해서 발생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7번이 직접적인 비유가 등장을 했지. 자, 7번에 도시에서 관련된 비유 표현들 다 체크할게. 첫 번째 train이었고, 두 번째 재료와 직물들이었고, 세 번째 city였고, 네 번째 경제로의 처리였습니다. 각각 대응하는 거 다 찾아볼게. 먼저 얘들아, train, 기차에 대응하는 우리의 뇌에 관련된 표현 누구였지? 기차에 대응하는. 그렇지. superhighways of neurons였지. 왜 얘가 trains랑 대응했지? 얘가 전달하는 게 결국 뭐야? 가공되지 않은 전기화학적 신호잖아. 얘들아, 혹시 너네 이거 안 잡히면 표시해야 돼. 가공되지 않은 전기화학적 신호가 도시에 있어서는 재료와 직물들에 해당했고, 뉴런의 초고속도로가 그 재료와 직물들, 화학적 신호를 운반하는 기차에 해당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city에 해당하는 건 누구였어? 당연히 city 이퀄 뭐다? 이 지문에서는 뇌지. 근데 지문에 여기선 뇌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았어. 근데 어디에서? 거기에서라고 얘기하잖아. 여기가 어디야? 뇌지. 미안. 너 빨간색 그랬어. 미안. 파란색이지. 뇌니까. 이게 어디야? city입니다. 자, 이 마지막은 표현이 완전 똑같았어. 100% 똑같진 않지만 표현 의미하는 바가 똑같았지. become processed가 뭐야? 처리가 되다지. undergo processing이 뭐야? 처리가 되다지. 처리가 됩니다. 뭐로? 우리의 의식하는 현실로. 이게 뭐야? 경제로의 처리와 같은 맥락이었지. 그래서 쌤 데일리에 뭐 냈어? 경제로의 처리가 의미하는 바는 뇌에서 어떤 걸 뜻하나요? 라를 물어봤지. 즉 뇌에서 뭐를 뜻해? 가공되지 않은 전기화학적 신호가 우리의 뇌에서 뭐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의식하는 현실로 바뀌는 거를 도시의 입장에서는 경제로의 처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잡아야 됩니다. 자, 다음. 소규모 사업체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은 뭐야?
광고 공간의 교환이 되겠지. 자, 근데 이 광고 공간의 교환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서영아, 정신 차려, 일어나. 자, 지금 쌤 너무 많이 얘기해서 서영아, 지금 계속 쭉 일어나서 듣는 것도 쌤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지금 본인이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자, 소규모 사업체들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뭐를 감당할 수 없지? 적극적인 온라인 캠페인, 온라인 홍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해결책으로 누가 등장해? Place banners on each other's website for free. 공짜로 서로의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합니다. 이게 뭐야? 광고 공간의 교환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자, for example, 예시가 등장합니다. 서로 어떤 회사랑 어떤 회사? 화장품 회사랑? 그렇지, 여성 신발 회사랑 서로 광고 교환하는 거에 대한 예시가 등장을 하고, 자, neither company charges the other. 특징입니다. 비용이 부과돼 안 돼? 안 돼. 애초에 소규모 사업체의 문제는 비용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문제였으니까. 그들은 단지 뭐 할 뿐이야? 광고 공간을 교환할 뿐입니다. 자, 인기를 얻고 있는데 누구 사이에? 돈이 충분하지 않거나 대규모 마케팅팀이 없거나, 즉 소규모 사업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래, 결국에는 광고 공간을 교환함으로써 뭐 할 수 있냐면 그들의 목표, 여기서는 어디언스가 관중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목표? 소비자가 되겠지. 그들의 목표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가 있대. 근데 어떤 소비자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을 목표 소비자들이야. 그럼 쌤이 그때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 이때 otherwise가 뭐 하지 않으면이야? 교환하지 않으면이지. 야, 광고 공간을 교환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교환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을 그들의 목표 소비자층에게 도달할,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지? 아울렛, 직역하면 출구라고 얘기했었지. 새로운 출구인데 새로운 뭐를 뜻한다 했어? 홍보 방법을 뜻한다라고 얘기했지. 새로운 홍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야? 광고 공간의 교환이라고. 자, 기후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데 두 가지로 얘기하지. 첫 번째는 어떤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영향을 줘? 그렇지, 농업의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두 번째는 삶, 즉 우리 삶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에어컨이 있네, 이 건물엔. 건축의 측면이지. 건축의 측면에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 자, 봅시다. 인간의 사회 전체는 그냥 주제문이지 미래의 날씨를 아는 것에 기반해서 작동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시를 등장한 게 누구였어? 농업이었지, 농업. 근데 예측은, 자, 특징이 나옵니다. 이 예측이라는 거는 뭐에 대한 지식에 기반해? 과거에 대한 지식에 기반을 한다요. 그리고 자, 이건 지금 농업에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농업 말고도 예측에 대한 필요성은 훨씬 더 깊어진대. 왜? 그 예측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래. 그러면서 예시를 한 게 누구였다고? 건축물이었지. 쌤이 건축물의 특징을 얘기했었잖아. 건축물이라는 건 지금 지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허물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를 가정하고 짓는 거야?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도록 가정하고 짓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날씨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지. 그러면서 영국과 호주의 예시,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날씨를 가진 두 개의 나라가 등장을 했지. 자, 다음, 유사점을 추구하는 것은 필수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봅시다. 우리는 자주 누구랑 잘 어울린대? 이거 어법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지. We think가 who부터 us까지 관계대명사절 사이에 삽입된 구조였죠. 그래서 얘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주격 관계대명사였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랑 같다라고 하기엔 사람들과 어울린대. 근데 어울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찾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랑 같다라는 기준은 첫 번째 어떤 기준이 있어? 이런 기준이 있었지. 피부, 인종, 그리고 religion,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거 뭐라고 얘기했어?
just, 단지라는 표현이 붙었다. 이거 있고 없고랑 문장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극명하지. 단지 이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래. 그럼 이것도 포함이 한다야, 안 한다야? 포함한다야.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누구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 아래 나와 있던 거지. 나는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look at the world the same way we do. 우리랑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4번, 5번 문장에 얘기하는 게 뭐야? 말 그대로 우리랑 유사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되겠지. 자, 근데 봐봐. 이거는 결국에는 어디에 뿌리 깊게 박혀 있대? 우리의 종이 발전이 아니라 쌤이 뭐라고 얘기했지? 진화한 방식에 뿌리 깊게 박혀 있대.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빨간색 꺼낼게. 우리는 뭐 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어? 피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어. 무엇을? 무언가 익숙하지 않고 낯선 거를 피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어. 왜? 무언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건 나를 죽이는 데에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쌤이 예시 들어줬던 거 뭐야? 길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 근데 호랑이 뭔지 몰라. 근데 나랑 비슷하게 생겨서 다르게 생겼어. 다르게 생겼지? 그 나를 죽이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일단 어떻게 돼? 피해. 도록 우리가 진화를 한 거야. Similarity, 유사성은 makes us better relate to other people. 우리랑 다른 사람들과 더 잘 관계를 맺게끔 해준대. 왜냐하면, 자, we think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 아까 1번 문장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야, 내가 재용이랑 어울려. 왜 어울려? 난 재용이가 나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 진짜 같은지 아닌지 몰라. 같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는 또 뭐라고 생각해? 그들이 나보다, 재용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야. 근데 실제로 재용이가 나를 더 잘 이해할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용이와 더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지. 자, 다음 거절요법입니다. 거절요법. 하나, 둘, 세 지문. 자, 거절요법이라는 건 결국 정의를 얘기해 볼게.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이 지문에서 정의를 먼저 찾아볼까? 거절요법이란 뭐지? 몇 번 문장에 나와 있지? 6번 문장에 rejection therapy를 고려해봐라 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어. 거절요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한 정의는 7번 문장에 나와 있지. 거절을 야기할 활동이나 요청을 하라. 이게 거절요법입니다. 근데 거절요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왜? 1번 문장입니다. 자, 1번 문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유를 이야기를 해. 이유가 뭔데? 거절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다룰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이유였지. 그래서 차라리 거절을 당할 바에야 뭐해? 물어보지 않아.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은 항상 뭐야? No입니다. 자, avoiding rejection negatively affects many aspects of your life. 문제의 결과지.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뭐해? avoiding rejection 해. 근데 이게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해결책, 해결. 거절요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절요법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너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거절받게끔 하는 것. 이게 뭐야? 거절요법이지. 은 너에게 뭐를 길러줄 거래? 더 두꺼운 피부를 길러줄 거래. 두꺼운 피부가 무슨 기능을 했는데? Allow you to take on much more in life. 삶에서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고 thus, 그러므로 뭐를 성공적으로 해준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처하는 걸 더 성공적으로 해준대. 그때 얘기했었지. 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야? 거절의 상황이었지. 다음. 자, 두 가지 색깔 쓸 겁니다. 뭘 체크할 거야? 대면 상호작용과 비대면 상호작용을 반대되는 색깔로 체크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대면 상호작용은 일단 뭐래? 매우 강력한 방법이래. 뭐 하는 데 있어서?
to share many kinds of knowledge. 지식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방법이야. 두 번째,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데, 촉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래. 자, 그러면서 3번 문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얘들아, 대면 상호작용의 예시야, 비대면 상호작용의 예시야? 신발끈을 그림으로부터 배워, 묶는 걸. 계산하는 법을 책으로부터 배워. 책이랑 그림은 대면이야, 비대면이야? 비대면이지. 비대면으로 이걸 배웠으면 어려웠을 거다, 쉬웠을 거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얘들아, 이거 지금 봐봐. 어법으로 하나만 체크해 줄게. would have had difficulty. 이거 뭐야? 가정법 과거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가정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건 뭐지? 노벨상 수상자들의 대부분은 다 누구의 제자였다? 이전 수상자들의 제자였다요. 그럼 여기서 제자라는 거는 대면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거고. 자, 보면은 이 수상자들은 다른 모두와 같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있었대. 자료라는 건 대면이야, 비대면이야? 비대면이지. 빨강색이야, 빨강색. 즉, 비대면 자료는 다 똑같이 접근을 했어. 근데 이들의 차이점을 만든 건 뭐였대? 개인적인 접촉이었대. 이 개인적인 접촉이라는 게 결국 뭐야? students, 그지? 학생이 얻을 수 있는 대면 상호작용의 이점이 되겠지. 자, 5번. Within organizations. 자, 집단들 내에서 this make conversation. 대화도 대면 상호작용이죠. 근데 여기서 집단, 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기관? 교육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서 몰화가 가능해 높은 수준의 기술의 습득이 가능하고 일상의 정보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네? 네. 아, 네 끝내고 갈 건데, 근데 바로 보낼게요. 끝내고. 네. 자, 마지막입니다. 외국어 자막의 부재는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느끼는 몰이해와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자, 보면은 이거 간단하지? 외국어 자막을 안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부분 어디 나와 있지, 얘들아? 1번이 일반적인 상황이지. 자막이 달린다야. 원래 해석이 안 되면. 근데 그러나 안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야. 그럼 안 달리는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목표, 타겟 시청자에게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거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거야? 4번에 나와 있지. 그 등장인물이 느끼는 뭐와 뭐의 감각을 관객이 공유하게, 몰이해와 소외의 감각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6번은 뭐야? 예시지. 영화에서 실제로. 누가? 베티라는 사람이 이란 캐릭터들 사이에서 이란어를 하는 사람인데 사용되는 페르시아 대화가 해석이 돼야 하는데 자막이 달려, 안 달려? 안 달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는 몰이해와 소외감을 관객이 느끼게끔 했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자, 다들 고생 많았고 얘들아, 오늘 쌤이 거듭 얘기하지만 유바니어는 페널티를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시험 전주에는. 그래서 기본 단어만 여러분이 혹시나 페일하게 된다면 페널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